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 이봉창. 그의 업적을 두고 흔하게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봉창은 처음부터 영웅이었을까요? 사료를 살펴보면 독립운동 이전의 이봉창은 이상적인 독립운동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일정 시기 유흥과 도박에 빠지며 여자 문제 또한 복잡하게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선택을 할 것일까요? 이봉창은 1901년 8월 10일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 가정 형편은 처음부터 빈곤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7세 무렵 아버지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봉창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도박에 빠지거나 돈을 훔치고 여자와의 유흥도 즐기며 삶을 흘려보냈던 인간이었습니다. 이봉창은 용산역 철도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일본인과의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조선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더욱이 빚까지 있었기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행색을 바꾸고 개명까지 하며 노력하였고 스스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정적인 삶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1928년 일왕의 행차를 구경하던 중 조선어로 작성된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금을 당한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본 사회에 동화되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봉창은 독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활고였습니다. 그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 상해로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물들은 처음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봉창을 의심하였으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그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왕 척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이봉창이 처음부터 독립운동가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보다는 여러 경험과 만남을 통해 점차 변화해 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봉창은 폭탄이 준비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일왕 척살 계획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1930년 1월 8일 일거덕 당일이 되었습니다. 일왕의 행차는 이봉창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봉창은 계획을 틀어 일왕 행차 경로를 쫓아 폭탄을 던질 수 있는 장소로 급하게 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탄은 일왕이 아닌 국내 대신이 탄 마차 옆에 떨어졌고, 결국 피해는 입히지 못한 채 의거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독립운동에 상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봉창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고 1932년 10월 10일 순국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봉창은 처음부터 영웅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라 식민지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해온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과 경험, 그리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의 선택은 점차 변화하였고 결국 의거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영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의 과정을 통해 영웅의 서사는 쌓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영웅이란 특정한 일부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시대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